안녕하세요. 우성브릿입니다. 오늘 월요일 시장 좋았죠? 요즘 글쎄요. 시장이 어렵잖아요. 근데 이렇게 블로그나 유튜브 보면은 막 그 이런 거 사면 2, 3년 뒤에 오른다. 막 어떤 사람은 이제까지 없었던 강세장이 올 거다. 이런 얘기를 막 하더라고요. 주식을 매수해야 된다고. 물론 이제 저도 매수할 수도 있다고 이렇게 얘기하죠. 근데 그 삼성전자도 매수할 만합니다. 지금부터 분할 매수를 시작할 만한데, 제가 말하는 근거는 뭐냐면, 이제 제 경험에서 이제 깨달은 거죠. 어디 갔어? 여기 있다. 제 경험에서 이제 깨달은 건데, 저는 이제 어느 기업이 싸냐 안 싸냐를 보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퍼로 볼 수도 있고, PBR로 볼 수도 있고, 다양한 방법, 현금 흐름 할인법으로 볼 수도 있고, 다양한 방법으로 볼 수 있는데, 각기 장단점들이 있잖아요. 퍼로는 잘 보지 않는 이유가 뭐냐면, 어렵기 때문에 그래요. 굉장히. 제 그 유튜브 영상에서도 아마 많이 얘기를 했을 거예요. 강의에서. 퍼로 판단하는 게 아주 좋아요. 특히나 미래이익으로 판단하는 게 아주 좋은데 쉽지가 않아요. 그게. 근데 이게 지금 삼성전자의 PBR 라인인데요. 최근 10년 동안 이러한 그걸 움직였죠. PBR 차트죠. 어떻게 보면 차트예요. PBR 차트인데 지금 차트의 바닥에 있잖아요. 그렇죠? 차트의 바닥에 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저평가다. 싸게 거래된다고 확신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그 가치 투자 강의할 때 항상 강조하는 게 뭐였을까요? 제 영상을 이제 봤던 분들은 아실 건데, 이제 특히나 가치 투자를 한다고 착각하시는 분들은 뭐냐면 이거를 많이 생각해요. 이거를. 그러니까 저평가면은 주가가 상승한다는 논리를 많이 피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거 절대 그렇지 않아요. 벤자민 그레엄도 예전에 그 청문회에 나와서 물어봤죠. 그 위원장이. 네가 말하는 저평가 주식을 사라는 거는 내가 알겠다. 그런 주식을 사라는 거는 알겠다. 근데 그게 왜 제 가치를 찾아가냐. 이런 식으로 물어본 게 있어요. 그때 그레엄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나도 모릅니다. 네, 나도 몰라요. 제 가치를 왜 찾아가는지는. 근데 언젠가는 찾아가더라고요. 대답이 그거예요. 그래서 이 저평가가 해소되려면 모멘텀이 필요해요. 어떤 촉매죠, 촉매. 촉매가 필요한데, 이 촉매 중에서 가장 강력한 영향을 주는 게 뭐냐면, 성장이에요, 성장. 그래서 맨날 성장주 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얘가 주가를 기가 막히게 올리거든요. 진짜 미친 듯이 올립니다, 성장주가. 성장을 하게 되면. 그리고 또는 각종 테마, 어떤 테마, 이슈, 이런 게 가미가 돼야, 물론 이제 저평가하고 이런 것들이 가미가 되면 미친 듯이 이제 슈팅이 나올 수 있는 거고, 저평가가 아니고 그냥 적정 평가 내지는 고평가라 하더라도 이런 게 가미되면 미친 듯이 슈팅이 나올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안랩 같은 주식이 막 올라가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생각하지 않고 막 올라간다, 어쩐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지금 우리 종합 차트를 한번 볼까요? 이제 차트에는, 그런 차트이스트들은 그런 주장을 하죠. 차트에
거진 모든 게 녹아 있다. 사실 그렇습니다. 많은 것이 녹아 있죠. 많은 것이 녹아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것이 얼마만큼의 비중으로 녹아 있는지를 모를 뿐이지 녹아 있다는 거는 잘 알고 있죠. 그래서 이렇게 보면 왜 떨어졌을까요? 시장을 부정적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떨어지는 겁니다. 그동안 이제 오른 것도 많이 있고, 그리고 그쵸? 저번 주 금요일 날 미장이 급등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또 장밋빛 미래를 막 미친 듯이 그리는 사람들이 많이 나타났는데, 지금 보면 금리가 굉장히 높잖아요. 물론 뭐 예전에는 막 이 정도 금리는 우리가 뭐 잘 느껴왔던 거라 높지 않은데, 우리나라 기준금리도 뭐 1%대까지 갔다 왔으니까 지금 굉장히 높은 수준이고 앞으로 더 높아질 거예요. 근데 이제 금요일 날 좀 비둘기 발언이 좀 있었죠. 금리 인상을 이제 조금 뭐 멈춰야 된다 어쩐다 갖고 이제 금리 인상 속도가 좀 줄어들 것이다. 그죠? 금리 인상 속도가 줄어들어서 투심이 살아나서 주가가 상승을 했는데 여기까지는 사실이잖아요. 근데 이제 이 후속타가 여기서 이제 계속 갈 거냐 이게 더 중요한 거잖아요. 우리가 뭐 그냥 하루 사서 팔고 하는 그거 아니잖아요. 그쵸? 단타를 주로 하는 건 아니잖아요. 뭐 스케일핑처럼 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결과로서 이제 앞으로 쭉 상승할 거를 알아야 되는데 과연 상승할 수 있을까요? 저는 거의 쉽지 않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일단 지금 고금리예요. 지금 현재. 그쵸? 고금리고 이 금리가 인상되는 폭이 줄어드는 거지 계속 인상이 되는 거예요. 그쵸? 고금리에서 인상되는 폭이 줄어드는 거지 이렇게 줄어드는 것 뿐이지 금리는 계속 우상향합니다. 그쵸? 그러면 금리는 계속 우상향하면은 자산시장은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왜 그죠? 할인율이 올라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 올라가기가 쉽지가 않고, 그리고 지금 양적 긴축은 하지도 않았어요. 양적 긴축은. 양적 긴축은 뭔가요? QT라고 하잖아요. 돈의 양을 줄이는 거예요. 돈의 양을 어떻게 줄이냐면, 연준이 돈을 발행하잖아요. 미국은 한국은 한국은행이 발행을 하는데 미국은 연준이 발행을 하잖아요. 돈을 그냥 찍어내잖아요. 인쇄기로 찍어내서 연준이 돈을 달러를 이렇게 찍어냅니다. 그러면 정부가 있잖아요. 미국 정부가 채권을 발행해요. 뭐 이자율 얼마에서 준다. 그러면 얘가 이 돈으로 사는 거예요. 그리고 채권은 여기로 가죠. 이거를 양적 완화라고 그러고 반대로. 그럼 이제 얘가 샀으니까 보유 채권이 있을 거 아니야. 그쵸? 이 보유 채권을 어디다 팔겠어요? 정부에다 팔겠어요? 정부가 돈이 있어? 없지? 시장에다 팔아요. 시장에다가 팔면은 돈이 회수가 되죠. 달러가 회수가 됩니다. 그러면 시장에 있는 돈이 없어지는 거잖아요. 얘가 이제 소각을 하는지 안 하는지는 뭐 제가 잘 모르겠지만, 그러면 시장에 돈의 개수가 줄잖아요. 이거를 이제 긴축이라고 그래요. 물론 뭐 금리 인상도 여기에 다 영향을 주긴 하죠. 그렇지만 실질적으로 양적 긴축을 하면은 이 행위가 일어나야 되는데 지금 이게 뭐 조금씩 되고 있었나요? 뭐 되고 있는 것 같지는 않더라고요. 그렇게. 그쵸. 그리고 막 돈을 풀려고 그러죠. 왜냐면 금리 인상으로 막 마탱이가 가니까 전부 다 돈을 다시 그냥 조금씩 막 풀려고 그러고, 우리나라도 이제 강원도 이슈 때문에 채권 시장이 마비가 됐죠. 채권 시장이 마비가 돼서 50조 푼다고
해갖고 시장이 이제 막 사람들 뭐 좋아하고 그랬는데 아니죠. 미봉책이잖아요. 안 돼요, 이게. 예, 안 돼요. 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거는 오르면 떨어지게 돼 있어요. 이 떨어지는 게 어디까지 떨어질지를 모르지만 자산시장도 마찬가지예요. 달러를 회수하려고 그러면 많이 떨어져야 돼요. 그래야 나중에 돈을 다시 풀어서 올릴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쵸? 돈이 안 줄었다고 보거든요, 저는. 예, 안 줄었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 주식시장이 올라가려 그러면 주식시장에 돈이 막 들어와야 돼요. 그것도 집중적으로 돈이 들어와야 돼요. 그래야 오릅니다. 이 호가창을 보고 있으면 막 오르는 주식, 오늘도 이제 주식이 많이 올랐잖아요. 막 오르는 주식의 호가창을 보면 막 미친 듯이 삽니다. 미친 듯이. 여기 보면, 그쵸? 오늘 삼성전자가 2.8% 올랐잖아요. 기관, 외국인 프로그램에서 막 미친 듯이 이렇게 사야 돼요. 그냥 여기에다가 걸어놓고 사면은 절대 안 올라요, 주가가. 아무리 사도. 여기 있는 왼쪽에 이 매도에 걸려있는 이거를 막 잡아먹으면서 사야 돼요. 이게 그거거든요. 이게 잡아먹으면서 사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오르지 않는다, 쉽게. 자금이 어마어마하게 유입이 돼야 된다. 사실 나도 이걸 보고 깜짝 놀랐어요. 최근 3개월간 외국인이 4조 4천억을 샀더라고. 나는 팔고 있을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4조 4천억을 샀습니다. 그러면 3개월이니까 하나, 둘, 셋. 여기서부터요. 한 요 정도서부터 사고 있었어요. 이 기간 동안. 근데 지수가 어때요? 여기서는 오르긴 했지만 다시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저 자금이 아마 중장기 이런 뭐 패시브 자금이나 중장기 투자 자금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그런 성격도 있겠지만 4조 4천억이나 들어왔는데 지수가 떨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오르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쉽게 오를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보시면 오늘 기준으로 지금 물린 매물이 이렇게 많아요. 물려있는 매물이. 여기 있는 사람들 다 무슨 생각할까요? 여기 있는 사람들. 본전만 알아. 그쵸? 본전만 알아. 그런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여기 있는 사람들. 전부 다가. 몇 년 동안. 길게 해서 볼까요? 길게 해서 봅시다. 지금 여기까지 왔어요. 그러면 이게 2020년 8월부터 산 사람들. 물론 뭐 손바뀜이 됐다 하더라도 누구한테나 넘어간 거니까. 하여튼 여기에서 사서 보유하고 있는 사람은, 손절하고 나간 사람은 손절로 끝났지만 지금 현재 2020년 8월부터 산 사람은 전부 다 물려 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 무슨 생각하고 있을까요? 다 본전만 알아. 본전만 오면 내가 팔겠다. 이런 사람이 태반이에요. 이런 사람이 태반.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 이거를, 그쵸? 이거를 올리려 그러면 얼마의 자금이 필요할까요? 수십조? 적어도 수십조는 있어야겠죠? 근데 내가 한 지금 100조 있어. 그럼 오늘부터 막 그냥 미친 듯이 사. 내일부터. 그럼 오르겠지. 내가 막 미친 듯이 사니까. 그쵸? 미친 듯이 사니까 오르겠지. 그럼 난 누구한테 팔아? 오르기 쉽지 않아요. 지금. 오르기 쉽지 않아요. 이런 차트는. 올라갈 수가 없는 차트라니까요. 적어도 지금 121선이 이렇게 돼 있잖아요. 지금 이렇게 꺾어 있잖아요. 121선이. 그쵸? 121선이 이렇게 누워야 돼요. 이렇게 누우려 그러면 적어도 6개월은 필요해요.
아무리 안 돼도 121선이 6개월 선이니까 그쵸? 6개월 이상이 필요하고 이 121선이 다시 이렇게 우상향으로 꺾으려 그러면 또 6개월 정도는 필요해요. 그러려면 이것만 해도 최소 6개월에서 1년 정도는 필요하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매수를 하려 그러면 정말 천천히 매수하라는 거예요. 떨어질 때마다. 그쵸? 만약에 얘가 이렇게 횡보한다는 과정에서 이게 6개월이지, 이거 더 떨어지잖아요? 그쵸? 그러면 이 6개월이 이 떨어진 만큼 더 나중에 6개월이 필요한 거예요. 6개월에서 1년이. 그러니까 지금 막 그 좀 안타깝더라고요. 막 뭐 2년 뒤면은 뭐 몇 배가 올라가고 있고 막 그런 주식을 막 유튜브에서 뭐 엄청 얘기하더라고요. 물론 이제 올라갈 수는 있겠죠. 올라갈 수는 있겠지만 그거 어떻게 하냐고. 그걸 올라갈지 안 올라갈지. 도대체 그걸 어떻게 하냐고. 나도 알았으면 좋겠다. 진짜. 아유, 소원이 없겠다. 소원이 없겠어. 알았으면. 자, 삼성전자 마찬가지죠. 이게 다 물려 있는 거예요. 안 올라간다니까. 근데 오늘 뭐 반도체도 막 급등을 했어요. 반도체 뭐 하나머티리얼즈 이런 애들 뭐 8% 급등했잖아. 그쵸? 여기서 그냥 치고 나갈까요? 이 물린 매물을 다 먹어가면서 그런 일은 잘 안 일어납니다. 그런 일은 잘 일어나지 않고 어때요? 차트 딱 보면은 좀 더 올라갈 것 같지 않나요? 아마 지금 상승장이라면 100% 샀어요. 이거는 100% 제가 샀을 거예요. 아마 이 라인에서 이 라인에서 샀을 건데 안 사죠. 안 삽니다. 여기 올라가는 거 뚫는 거 보고 사든지 말든지. SDI도 되게 좋죠. 거래량 실리고 뚫었어. 이 박스권을. 그러면 예전 같았으면 샀을 거예요. 이거 수급도 좋아. 이틀 연속 양매수야. 그쵸? 수급도 좋았기 때문에 아마 어제 종가로 금요일날 종가로 100% 샀어요. 이거는 예전 같았으면. 근데 안 사요. 왜냐하면 자신이 없어. 이게 계속 갈까? 그런 자신. 뭐 실적도 좋고 2차전지 앞으로 성장할 거라도 뻔히 아는데 뭐 좀 겁나는 거죠. 겁나는 거죠. 근다고 뭐 아주 조금 사봐야 신경만 쓰이고. 저는 만약에 얘를 산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올라갈 거 아니에요. 뭐 내일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올라갔다가 이렇게 이제 떨어질 겁니다. 왜냐하면 여기서부터 이렇게 올라간 거가 있기 때문에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오거든요. 그러면 이제 나중에 이 저점이 아니라 여기를 지지해 주는지 안 하는지 이렇게 보고 이렇게 그 턴할 때 이 부분에서 아마 살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 지지 안 하면 그냥 뭐 손절하고 그런 식으로 아마 산다 그러면 그렇게 살 거예요. 포스코 케미칼도 좋죠. 완전 사상 신고가요. 예전에 왜 이렇게 바보같이 이거 주식 왜 이렇게 잘 못 가지 막 그랬었거든요. 그런데 이제서야 잘 가네요. 얘도 뭐 나쁘지 않아요. 나쁘지 않는데 여기서 한번 제대로 빼준 다음에 똑같이 얘도 여기서 빼주고 조정하고 다시 갈 때 여기를 지지하는지 안 하는지. 지지 안 하면 그냥 손절할 거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웬만하면 매수를 안 하려고 해요. 매수 포지션은 단타로 하는 거는 뭐 하는데 추세 매매로 매수 포지션을 안 잡으려고 그래요. 그 이유는 뭐냐면 시장이 이 모양 이 꼴이라서 그래요. 시장이. 그리고 보면은 얘도 이제 장전에는 이 선물인데 조금 들어볼까요? 이 선물 차트인데 이제 올랐다가 오늘 장전에 올리더라고요. 계속 갖고
이제 5분봉으로 보면 이제 이게 어제 이제 토요일 날 장우 거래된 것 같고 그때부터 이제 쭉 급등을 이렇게 시켜놓고 장에 올리더니 쭉 계속 빠지더라고요. 시장 분위기가 이제 조금 지금 안 좋다는 거죠. 미장도 안 좋고 보면은 얘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중요한 라인이 여기 부분만 봤을 때 전체적인 거는 뭐 하락 추세니까 여기 금요일부터 여기까지만 봤을 때 보면 요런 데가 이제 여기서 보면은 요렇게 보면은 여기서 보면 아직 모른다고 치면 여기가 지지 저항되고 그 다음이 여기 라인 정도 그쵸 그 다음이 여기 라인 이렇게 많이 겹치는 데가 지지 저항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데서 지지를 하면은 그냥 치고 나가야 돼요. 지지를 하면은 봅시다 한번 이렇게 지지했죠. 근데 이제 이 양봉 하나 갖고는 뭐 갈 거라고 예상하기는 어렵죠. 이 정도 보면 벌써 봉이 3개나 나왔네. 그쵸? 벌써 15분 동안 지지를 했으니까 뭐 사볼만 하죠. 여기 바로 그냥 약손절 해버리면 되니까. 자, 깼나 안 깼나? 안 깨네. 지지를 해주네. 그러면서 이렇게 살짝 반등을 했죠. 여기서 이런 부분에 샀다 그러면 이렇게 0.5% 정도 선물이 0.5% 정도 올랐으면 많이 오른 거 아닐까요? 저도 선물을 거의 안 하니까 이제 레버리지 투자를 많이 하니까 근데 여기서 올랐으면 이렇게 반등을 했으면 그냥 가야 돼요. 그냥 가고 여기를 그냥 뚫어야 돼요. 근데 여기서 이제 살짝 조정할 수 있는데 웬만하면 이 20선을 안 깨고 반등을 해야 되는데 20선을 깼죠. 그러면 이제 좀 위태위태한 거예요. 모양이 그렇게 좋지는 않은 거예요. 깰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여기서 익절 안 했으면 무조건 손절을 해버려야 돼요. 이러면 그냥 손절을 해야 돼요. 여기서 산 거 여기서 익절 안 했으면 여기서 그냥 손절 그냥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 지지선이 여기 있죠. 3군데. 근데 다시 여기서 보니까 여기서 지지 나왔네요. 그쵸? 그러면 이 봉에서 또 살 수도 있는 거고. 근데 깨버리죠. 네. 그러니까 시장이 이제 장 전이긴 하지만 안 좋다는 거예요. 얘도 여기서 반등 나오는 척 하면서 다시 반등 나오는. 여기서 이제 사볼 만하죠. 쌍바닥 이렇게 만들어 놨으니까. 네, 이렇게 치고 가야 돼요. 여기도 뚫고. 네, 여기서 이제 매물 맞고 떨어질 수는 있지만 떨어질 수도 있지만 이제 깊게 조정 안 하고 다시 돌려서 가야 돼요. 다시 돌려서 갈 때는 여기를 돌파해야 되는 거고 이렇게 됐어요. 그래갖고 장 시작이 이때 시작한 거거든요. 여기 이봉에서 지금 뭐 일단은 분위기가 그렇게 좋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또 모르죠. 이제 장 후반에 엄청나게 이제 치고 나갈지도 이제 모르고 그거는 한번 지켜봐야 되는 거고 아직 S&P는 양봉이긴 하네요. 나스닥은 음봉으로 마감이 됐고 그리고 테슬라 같은 경우도 이게 어차피 차트를 그려지는 것들은 다 비슷비슷합니다. 아니 나스닥이 잠깐만 이게 S&P는 아닌데 반등을 하고 있긴 하네요. 지금 다행스럽게 지금 보면은 테슬라가 모양이 좋지 않죠. 되게 여기 중요한 저점인데 일단 깨고 있어요. 그래서 그리고 TSMC도 실적 굉장히 좋은데 그냥 계속 땅 파네요. 그러면 뭘까요? 그쵸? 미국 투자자들도 반도체를 그다지 좋게 보지는 않나 봐요.
이렇게 됐습니다. 하여튼 바로 치고 나가기는 쉽지 않다. 미장도 마찬가지지만, 그래서 너무 그 장밋빛 미래를 그리면서 막 매수를 막 하지 마시고 당분간은 그냥 조금 지켜보는 게 좋지 않나 싶어요. 예, 좋지 않나 싶고, 유일하게 매수 포지션을 잡을 수 있는 것들은 2차전지밖에 없다. 예, 요거하고 얘도 뭐 아직 바닥에서 기고 있죠. 예, 양극재 얘만 좀 세고, 그리고 에코프로도 좀 센 것 같아요. 예, 에코프로도 좀 세고, 얘밖에 없다. 매수 포지션을 굳이 잡으려고 그러면 잡을 수 있는 게. 그리고 삼성전자나 하이닉스 이런 거는 정말 천천히 모아갈 주식. 진짜 뭐 정말 천천히요. 정말 천천히입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드릴게요. 감사합니다.